출장이라던 남편이 안 보이더군요. 이상하죠?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전 그냥 믿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날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속이 자꾸 답답하고 어딘가 깨름칙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듯 평범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말이죠. 항상 출장 갈 땐 챙기던 그 캐리어가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여보, 캐리어는 안 가져가 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미 남편은 나가고 없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혼잣말로 중얼이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유독 창밖 옆집 창문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상하게도 그 집 바로 옆집 김 여사네 집 창문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저보다 2살 어린 이웃인데 남편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별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상하리만치 그 커튼 너머로 남자 그림자가 얼핏 비치더군요.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지.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생각, 평생 해본 적도 없던 그 생각이 그날따라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창문을 계속 봤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제 남편이요. 출장 갔다던 그 사람이 캐리어 없이 김 여사네 문을 열고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란 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남편은 왜 옆집에 있었던 걸까요? 그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진실을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남편은 퇴근했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제 옆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엔 아직도 김 여사네 문을 나서던 남편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출장 갔던 날 김 여사네 집에 들렀었어. 남편은 순간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짧게 아, 응. 뭐 서류 하나 전달할 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는 걸. 30년을 같이 산 부부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일 때와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편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출장 중인데 서류를 전달하러 옆집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걸 저한텐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고 가슴은 조여들듯 답답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진실을 꼭 확인해 보자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그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노트와 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퇴근 시간, 옆집 불이 켜지는 시간,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관찰하던 중, 드디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의 퇴근 시간보다 옆집 불이 먼저 켜진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 꼭 김 여사네 집에서 누군가 나간다는 것.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혼자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 자라기 시작하면 그건 금방 불안이 되고 불안은 곧 절망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을 한 사람에게 털어놨습니다. 제 친구 순자에게요. 순자는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말도 안 통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저한테 유일하게 말 다 하고 욕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나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니? 하고요. 그랬더니 순자가 한참 말을 안 하더니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너 드디어 알았구나.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뭐랄까, 제가 상상만 하던 그 일들이 누군가의 입으로 확인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무슨 말이야? 했더니 순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도 몇 번 봤대요. 남편이 김 여사네 집에 밤늦게 들어가는 걸. 그것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마치 도둑이라도 되든 말이에요. 순자는 그걸 여러 번 봤지만 혹시나 내가 알면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저 혼자만 모르고 있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옆집 여자랑 얼마나 가까워졌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누가 칼로 도려낸 것도 아닌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확인해야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순자에게 부탁했어요. 같이 좀 지켜보자. 내가 잘못 본 거면 그걸로 된 거고 아니면 끝까지 알아내자. 순자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늦는다며 미리 연락을 했고 저는 순자랑 함께 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옆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김 여사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문 밖으로 나오는 그 여자 김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나온 남자.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좁은 골목을. 전 그 순간 그냥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 빗물처럼요. 그날 이후 전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남편이 숨기는 것, 김 여사가 감추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남편이든 김 여사든 둘이 뭘 하든 이젠 제가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말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순자랑 얘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증거 앞에서만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작고 가벼운 기계였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물건이었죠. 이런 걸 제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스릴러가 돼버렸습니다. 순자랑 함께 계획을 짰어요. 남편이 김 여사네 집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나오기까지의 동선, 둘이 가끔 함께 나가는 카페까지 아주 치밀하게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야근하고 늦는다는 날이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야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저녁이란 걸요. 그날 순자가 미리 카페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종종 가던 그 조용한 테이블 자리요. 그리고 그 자리 아래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과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둘은 주변을 경계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웃고 있었고 김 여사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혹시 소리 안 들어갔으면 어쩌나. 혹시 내가 또 헛다리를 짚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스쳐갔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도 당신이랑 있어서 너무 좋아.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걱정하지 마. 그 여자는 눈치도 못 채. 순진해서 바보 같아. 그 여자는 저를 말하는 거겠죠?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 말고 나 걔가 더 걱정돼. 누구? 수진이. 요즘 자꾸 연락 와. 뭐 좀 눈치챈 것 같아. 순간 멈췄습니다.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 없어요. 남편 직장 동료 이름도 아니에요. 도대체 또 누구란 말입니까? 녹음은 계속됐고 그 안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김 여사만의 코드, 둘만 아는 일정, 그리고 또 다른 여자에 대한 대화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이 김 여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면 혹시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조용히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김 여사의 남편에게요. 저는 녹음 파일을 이메일에 조용히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도 가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 여사의 남편이었습니다. 김 여사네 현관 옆 우편함에 써 있던 그 남자의 이름과 회사 이메일 주소. 전 그것만 보고 감으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사람에게 간 건 아닐까. 며칠을 불안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에 낯선 얼굴이 비쳤어요. 차분한 눈빛, 무표정한 얼굴.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그리고 곧 그 사람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 김 여사 남편입니다. 문을 열자 그는 아주 침착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 한 잔 건네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죠. 그런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길 이미 몇 달 전부터 김 여사의 행동이 수상했대요. 핸드폰을 꼭 숨기고 다니고 밤늦게 통화하며 웃는 소리, 그리고 자주 사라지는 외출들. 그런데 본인이 예민한 남편이 되는 게 싫어서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같이 무너뜨리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너뜨리자 그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저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모여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의 남편은 남편의 차량 위치 추적기를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있는 제 차량 하단에 살짝만 붙이면 움직임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자는 거였죠. 전 한참 망설였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해야만 할 만큼 저 사람들은 선을 넘은 겁니다. 며칠 후 저희는 드디어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출장이라며 짐도 없이 집을 나섰고 저희는 조용히 그의 차량 밑에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지나고 기록을 열어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출장지를 향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번 김 여사 집 근처에서 몇 시간씩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여자 이름이 적힌 오피스텔 주소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엔 날짜, 위치, 시간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로 우리 인생 다시 씁시다. 김 여사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답했죠. 끝까지 갑시다. 이 사람들, 더는 우리 인생 망치게 두지 맙시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저희가 움직인 그날 밤, 김 여사와 제 남편이 도망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요. 저희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량 위치 기록, 녹음 파일, 사진까지 이제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아침, 김 여사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소리 같았어요. 그 사람들 없어졌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없어졌다고? 다시 물었더니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짐도 없고, 옷장도 텅 비었어. 이삿짐 센터 흔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옆집으로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집 현관문 앞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엔 단 한 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잡을 수 없기를.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김 여사와 함께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자취를 감춘 거예요. 저는 손에 그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김 여사의 남편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죠. 이 사람들 오래 못 숨습니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분명 어디선가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 심지어 가명으로 등록된 SNS 계정까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단 하나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낯선 이름으로 예약된 펜션 예약 내역. 그런데요, 예약자 이름 옆에 한 글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맞아요. 그 녹음 파일 속 김 여사가 걱정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수진이 이 사건에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설마 남편이 김 여사 말고 또 다른 여자와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뒤엉켜갑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수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름, 수진.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냥 또 다른 여자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름이 펜션 예약자 명단에 그대로 적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다. 남편과 김 여사 사이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거려. 김 여사의 남편과 저는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산골짜기 외딴 곳,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장소였어요. 주인에게 몰래 물어보니 예약자 2명이 며칠 전부터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같아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아니요, 남자는 중년인데 여자는 꽤 젊어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그 여자, 수진이라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우린 조용히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났어요. 남자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 목소리. 전 너무 떨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툭 하고 밀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와이셔츠 단추도 다 풀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남편. 그리고 그의 옆엔 김 여사가 아닌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 젊고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눈에 익은 얼굴.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제 조카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의 딸, 명절마다 안아주고 용돈 챙겨주던 그 아이. 제 조카 수진이 지금 제 남편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순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무너진 심장 쥐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왜 거기 있어? 제 말에 수진이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모 사실 난 삼촌이랑 오래전부터 연락했어요. 처음엔 상담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그렇게 됐어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담, 언제부터? 왜,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조카와? 남편은 당황하며 수진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삼촌, 김 여사랑도 지금 관계 정리했어요. 지금은 저랑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긴 누가 돌아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 세 사람 모두 끝장 보게 될 거야. 이제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인생의 배신, 신뢰의 파괴. 그리고 그 복수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펜션에서 그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옆집 여자 김 여사도 모자라 제 조카라니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짓밟은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모아둔 증거들, 녹음 파일,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문자 캡처, 심지어 펜션 CCTV 영상까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울고, 분노하고, 참는 건 그만. 이제 법으로 갑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가정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 측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전 거기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 명의로 된 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그때 전 남편의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금고 안에 있던 그 통장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김미정, 수진, 윤선아, 한채린 도대체 몇 명인 걸까요? 김 여사, 제 조카 수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입금 내역, 호텔 예약비, 항공권, 화장품 사이트 결제 정황상 다 여자들과 관련된 소비였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으로 다른 여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중생활이 아니라 다중생활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모든 내역을 프린트해서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죠. 너 끝났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집에 들렀다가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주거 침입, 부부 공동재산 은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등. 제가 넣을 수 있는 고소장은 다 넣었죠. 그 순간 남편의 얼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졌던 사람이 법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 당신 입에서 다시는 듣기 싫어. 이제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슬의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마지막 여자,
한채린. 이 여자가 남편의 직장 상사이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름 하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채린.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남편의 명함 뒷면에 적힌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채린 부장님 계신가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장, 상사였던 겁니다. 남편이 늘 입에 달고 살던 채린 부장님. 우리 부서 최고참, 그 사람이 바로 통장에 있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상사에게 아첨을 가장한 접근을 했고 그 여자는 권력을 이용해 은밀하게 남편을 관리한 겁니다. 문자 내용도 찾아냈어요. 오늘 밤 회의실 뒤쪽 문으로 와요. 남편은 출장 중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남의 인생을 이토록 쉽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한채린 부장과의 사내연애 증거 자료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사생활 문제라며 선을 긋더니 사진과 녹취록, 메일 캡처까지 다 내밀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며칠 뒤 한채린 부장은 돌연 병가를 냈고 그 다음 주엔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 남편이 바로 같은 회사 임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벌어진 권력형 비밀 관계였던 거죠. 제가 이걸 폭로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계속 그 밑에서 충성을 가장하며 뒷거래를 했을 겁니다. 심지어 김 여사나 수진과의 관계도 이 여자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 여자의 남편도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제 인생도 끝장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들까지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래? 이만하면 그만하지 우리 둘. 그래도 부부였잖아.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단 한 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고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질 거야. 그날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 같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이혼 판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보는 날이기도 했죠.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제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 속엔 미안함도 없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라는 억울함이 담긴 얼굴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 변호사는 불륜 증거, 통장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녹취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했고 남편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난 마당에 발버둥 칠 힘조차 없어 보였죠. 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공동명의 재산 중 70%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누군가에게 잘못이었다고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서려는 순간 낯선 여자가 법정 뒤편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30 즈음, 또렷한 이목구비의 긴 머리.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녀가 꺼낸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당신 남편의 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생활비도 받고 있었어요. 제 엄마는 당신과 결혼하시기 전부터 아빠랑 관계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 30년도 더 전.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이미 아이를 낳고 있었고 그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던 겁니다. 수진이도, 김 여사도, 한채린도 결국 모두 그 거짓의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야 용기 내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빠였단 걸 알고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전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긴 여정 끝에 남은 건 무너진 가족, 숨겨졌던 아이,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생엔 그런 되감기 버튼이 없더군요. 대신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자.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말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자.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경고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